선거 얘기로 지난 시간에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가 과연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냐. 꼭 노트북을 달아야 하고 오류율이 4%가 나오게 2012년 기준으로 오류를 선관위에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오류율이 4%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때 전국에 있는 그 선거구의 기록들을 다 모아서 표를 분석해서 일일이 알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이, 개인이 4%라고 하면 100만이 넘는 거예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상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미분류표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아야 하느냐? 이 기계는 사실 완전히 새로 나온 기계도 아니고 원리로 차용한 것 뿐인데, 그리고 이 기계가 이렇게 꼭 노트북이 연결돼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제보 메일 많이 보냈어요.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제보 메일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 4% 오류라는 건 선관위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가요? 선관위가 인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내놓은 당시의 그 기록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들을 베이스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이번 6.4 지방선거의 오류율은 얼마가 되는지는 정보공개 요청을 할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2012년 것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얼마인지는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안자문회의라는 걸 했다, 우리가. 이 선관위에서. 여기에 정당 추천 인사들도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사실은 이걸 쭉 봐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사전에 받아서 2시간 동안 그 소스를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2시간 동안 잠깐 보여주고 이 기계 운영되는 거 보여주고 보안자문회의 했는데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라고 하였는데 보안자문회의를 알고 보니까 2번을 했어요. 2차 회의, 그러니까 1차 회의가 3월 27일에 있었습니다. 1차 회의 결과, 저는 1차 회의 결과만 보고 여기는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의 제기 내용이 없어요. 2차 회의가 있었어요. 이때 신형 분류기에 백도어 기능이 있는 레노버 PC를 사용했던 보도에 대한 대책도 1차 회의 때 나왔어요, 한번. 그런데 여기서 답변이 뭐냐면 네트워크 연결이 없어서 해킹 불가능. 백신 프로그램 구입하여 개표 전에 검사 확인. 그리고 의혹 제기한 기자에게 직접 시연에 참여할 것 요청.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쭉 얘기했지만 네트워크 카드는 그대로 있고 백신을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검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백신이라는 건 일반적인 바이러스를 잡는 거지 그 프로그램용으로 개발된 뭔가를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연하는 걸 본다고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나요? 대책이 안 된단 말이죠. 전혀. 2번째 얘기가 있었습니다. 5월 2일 날 같은 위원들을 데리고 모시고 이것도 2시간밖에 안 했어요, 회의를. 대략. 그런데 이 2차 회의 때 이제 소위 동의서를 받거든요. 자, 프로그램 아무 문제가 없다. 이때 유일하게 정의당의 정미영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합니다. 어떤 이의 제기를 하냐면 이런 보안 동의서를 받단 말이죠. 이거 끝나고 나면 보안 동의서 내용을 보면 투표지 운영 프로그램과 보안책을 검증하여 보안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라고 사인하라고 요청한단 말이죠. 유일하게 이 정의당의 정미연 의원이 사인을 거절해요. 아니, 이것 가지고 어떻게 다 확인됐다고 할 수 있냐고. 그리고 실제 회의록에도 기록이 됩니다. 2차례 보안자문회의로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없음. 유일하게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자문회의에서는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다 검증했다고 완벽한 검증을 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냥 우리가 절차들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안카드를 생성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으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졌다로 받아들였으면 함! 이 선관위가 작성한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였나요? 아니, 이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사인을 안 했어요. 네. 사인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참여했지만 나는 이것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의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전원이 이렇게 사인하지 않았는데도 그 회의가 그러면은
알았다 그러고 그냥 말면 되는 거예요? 알았다고 말았어요. 말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선관위가 외부 전문가라는 사람을 불러놓고 했던 유일한 검증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지, 내 말은.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 분도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위원이. 땡큐하게도.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했으면 그 다음에 후속 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후속 조처가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그 회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후속 반대하는 조처가 사람들은. 없습니다. 보안자문회의를 했다. 2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더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동의서에 보면 이 정 위원이 사인하지 않은 동의서에 보면 4번 항목이 검증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건데 이해하겠어요. 보안자문회의인데. 그런데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밝히는 게 왜 안 되는 거야?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하여 나는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외부에 밝히지 말라고 동의를 요구해서 나머지 위원들은 사인했다는 것도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선. 이게. 절차적으로도. 그리고 오늘 하려고 하는 주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자, 이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느냐. 근데 우리가 비교할 사례가 없잖아요. 모르잖아. 투표지 분류기를 일생 동안 누가 신경 써? 우리 일반인들이 평생 절대 신경 안 쓰지. 파파에서 찔찔 하니까 처음으로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